남편과 나의 절친은 보자마자 한눈에 스파크가 팍팍 튀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부부의 탄생을 알리는 결혼식장에서. 어? 이게 무슨 이야기지? 현 챔피언 불륜 잡는 세치야. 아, 벌써 홈그라운드가 됐네. 예선 탈락을 했던 분이 지금 챔피언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썰스포츠죠. 희망이야. 일단은 양나래 변호사 보여주세요. 방심 금물. 요람에서 무덤까지 멀어진 불륜 사각지대. 불륜 사각지대라는 말은 잘 안 잡히는 곳에서 불륜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 사각지대도 양나래 변호사 눈에는 다 걸린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불륜 잡는 세체 혓바닥 플레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It's 스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불륜 잡는 새치여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사실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분야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정말 푹 빠져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역시 챔피언 자리를 지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왕 챔피언 됐으니까 야무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유부남아. 보통 아니야, 보통 아니야. 자, 여러분, 제가 불륜의 스테디셀러가 직장 내 불륜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외에도 등산, 골프, 테니스 동호회가 불륜의 메카라는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도 못한 상황에서, 상상도 못한 장소에서도 불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탄생에서 죽음까지 불륜이 존재하지 않는 불륜의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제가 매주 공개 사연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받았던 사연들 중에 정말 너무도 충격적이었던 스페셜 불륜 스팟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나 사각지대구나. 궁금해, 나 적어놔야 돼. 그래서 자, 사각지대야. 이 이야기는요, 어느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차 빼달라는 전화 많이 오잖아요. 근데 남편 깨워도 야근하고 힘들다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내려가서 차를 빼주고 오려고 하는데 차에 기스가 쫙 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받고 튀었구만 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열면 안 되지.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의 상자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요, 그 안에서는요, 남편과 의문의 여성이 격정적인 스킨십을 나누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래, 이 여자 얼굴 분명히 찍혔을 거야.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확인했는데요, 불륜의 대상자는 다름 아니라 나의 절친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그냥 진짜 끄댕이로 잡아야지. 남편과 나의 절친은 보자마자 한눈에 스파크가 팍팍 튀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부부의 탄생을 알리는 결혼식장에서. 어?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그 아내의 절친이라고 얘기하기도 싫죠. 불륜녀는요, 아내와 절친이었는데 해외에 유학하고 있어가지고 결혼식 전에 남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처음 보고는 반했던 거죠. 그래서는 정신없는 신부 대신 짐을 챙겨주고 확인하겠다는 명목하에 남편과 번호를 교환하고 그때부터 연락을 주고받다가 불륜으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집들이 하는 날 둘이 따로 만나서 차 안에서 그렇고 그런 짓을 하다가 집에 함께 들어가서 아내가 해주는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도대체 왜 결혼을 하냐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눈이 맞았다고 하는 것도 참 기가 찰 노릇인데, 이보다 더한 장소에서
눈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 30대 초반의 여성이고요. 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를 딱 재우고 SNS를 하고 있는데 친구 추천 목록 뜨잖아요. 거기에 조리원 동기 동생의 아이디가 뜨는 거예요. 뭐야? 우리 친구 아니었나? 이거 못 보던 아이디 같은데 하고 들어가서 피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 뒷모습, 팔뚝, 다리, 옷, 시계 다름 아닌 나의 남편이었습니다. 아유, 다 알지. 옷도 다 알지. 아니 이건 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아내가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친해진 동생이 있었습니다. 임신하고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혼자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가가지고 조리도 하고 있던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짠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시켜가지고 자기야 너무 짠해 가서 과일 좀 갖다 주고 와. 그 시키면 안 돼. 이게 시발점이 됐구만. 2개 사가지고 하나 주고 와. 이렇게 했는데 남편은 도와주러 가서 거기에서 눈이 맞은 거죠.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내 아내가 내 아이를 이제 출산했는데 거기서 눈이 맞는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내도 당연히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자기는 나도 있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엄청 챙겨주잖아. 근데 그 사람은 아니 혼자 애 놓고 있고 가족도 안 챙겨주니까 조금 좀 짠하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어. 이렇게 입 밖으로 한다고 다 같은 말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자, 정말 결혼식장에서도 산후조리원에서도 이렇게 불륜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사연을 받으면서 이런 상황에서까지 불륜을 한다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말 믿고 싶지 않았던 그 사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네, 이제 시작입니다. 본격적으로. 자, 결혼한 지 20년 된 중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낮이고 밥이고 정말 극진하게 병수발을 하고 남편이 자기 신변 정리도 하고 생각 정리도 하고 싶어가지고 어디 간다고 하면 같이 가주기도 하고 데려다 주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남편도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진짜 당신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진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애틋한 마음이 더 커졌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3년간의 투병 생활을 하고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서 남편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아내는 그 배우자가 떠났다는 슬픔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들었죠. 힘들게 장례를 치르고 이제 남편의 뒷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게 핸드폰 가게에 간 거였습니다. 왜냐면 핸드폰에서 뭐가 울리거나 하면 괜히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바로 통신사에 간 거였는데요. 저 남편이 떠나서 해지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직원이 번호 2개 있는데 둘 다 해지하실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니에요. 잘못 나왔을걸요. 하나예요. 하나 했는데 아닌데 뒷자리 1, 2, 3, 4, 5, 6, 7, 8 2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길함이 엄습해오죠. 아내는 일단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집으로 가서 남편이 남긴 유품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아내가 모르는 핸드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충전하고 켰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 안에는 정말 너무나 끔찍한 남편의 불륜의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카톡, 문자 이루 말할 수 없지 많았죠. 그런데 심지어는요 남편의 불륜녀가 1명도 아니고 무려 3명이었습니다. 아니 투병 생활을 하는 와중에 핸드폰 하나 더 만들어 가면서까지 바람을 피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버킷리스트였나?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본인이 투병 생활하는 것을 이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불륜을 했던 겁니다. 투병 생활 중에? 내가 이런 병에 걸리고 나서 보니까 내 진짜 사랑은 당신인 것 같아. 당신이랑 함께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아내가 그 증거를 발견하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정말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떠났잖아요.
어떻게 원망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럼 떠나자는 말이 없지. 그 남편이 떠나고 나서 아, 그래도 아내는 배신감 어떻게 해? 내가 그 여자들한테 소송이라도 진행해가지고 이 마음을 다 흘려보내야겠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사망했어도 그 불륜녀들한테는 상간녀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법적으로. 아내가 그래 남편의 증거도 이렇게 빼박으로 다 있는데 소송해야겠다 하고 그 여자들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 여자들이 아내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그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아내는요 남편이 투병 중에 불륜을 했고 무려 3명이랑 했다는 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과연 아내가 말씀하시죠, 제발. 소송을 제기한 이후 그 상간녀들이 역으로 제기한 소송은 무엇이며 그 소송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 무엇일까? 무엇일까? 전단 시작. 아이고 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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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몸에. 승자를 괜히 잡은 게 아니야. 와, 30표 차이로 축하합니다. 불륜 잡는 새치야. 불륜 잡는 새치야. 불륜 잡는 새치야. 타이틀 방어. 타이틀 방어. 야 무적인데 지금 저분은 무적이야. 자, 이제 세이치어 최초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불륜 잡는 세이치어의 후반전을 진행하겠습니다. It's time! 과연 병원에서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까 어떻게 끝났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확 확인시켜 보겠습니다. 아내가 너무나 속상하게 세컨폰에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내가 그래도 억울한 마음 풀어보기라도 하자 하고 상간녀들 3명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소송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자들이 소송을 건 건 어떤 내용이었느냐? 내가 당신의 남편한테 돈을 준 게 있으니까 상속자로서 그 돈을 나한테 돌려놔라. 갚아야 될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피상속인 재산 조회를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모르던 계좌에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돈이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남편이 3년 동안 그 여자들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들을 만나면서 늘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아휴, 내가 아파서 병치료 하느라고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하니까 자존감이 자꾸 떨어져. 그리고 아내가 치료비 안 대줄 것 같아. 자기야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어떡하지?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륜녀들이 어머 왜 그래? 그런 생각 하지도 마. 내가 돈 줄게. 이러면서 돈을 남편한테 조금씩 보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돈 남편이 억지로 받았나요? 아니면 빌려달라고 하고 받았나요? 아니죠. 자기들이 그냥 자기가 주고 싶어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은 합법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아내가 돌려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지. 없죠. 다행이다. 그래서 아내는 속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거라도 남겨주려고 했던 건가? 그런데 떠나간 사람은 말이 없죠. 이렇게 정말 터무니없는 상황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분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있으니까요 저는 진짜 찐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불륜은 한낱 불륜일 뿐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사랑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 불륜 잡는 새치어 양나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